자, 가상기억 장치를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타 좀 필요한 내용,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페이지를 얘기를 할 때 페이지를 뭐 4K, 뭐 10K 뭐 이렇게 좀 임의로 잡아봤는데, 페이지 크기가 작거나 같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이지 크기가 작을 때, 자, 가상기억 장치고요, 주기억 장치입니다.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프로세스들이겠죠. 뭐 예를 들어 프로세스 A다. 그럼 동일한 크기로 자른다 그랬죠. 그래도 동일한 크기로 자를게요. 자, 이렇게 이거를 예를 들어 10K라고 해보죠. 10K로 자른 거예요. 자, 근데 밑에 역시 동일한, 왼쪽이 가상, 여기가 주기억 장치인데요. 이번엔 되게 작게 잘라봐요. 작게. 여기도 똑같이 작게. 여기는 1K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뭐 이거 작을 경우 클 경우 비교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작을 경우에요. 자, 아까 이 페이징 기법을 썼을 때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예를 든 거 그대로 들면 페이지 크기가 4K인데 22K일 경우에는 4, 5, 20해서 5, 20K는 페이지에 꽉 차서 갈 수 있지만 2K가 남으니까 남은 2K는 4K 중에서 2K만 채우고 2K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1K라고 했을 때, 그러면 1K면은 22K건 23K건 25K건 전부 다 1K로 다 나눌 수가 있죠.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전부 1K로 잘게 자를 수 있으니까요. 단편화가 감소하겠죠. 단편화가. 그리고 어쨌든 이 각각의 페이지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주기억 장치로. 페이지 크기가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넘어갈 때 몸이 가벼우니까 훨씬 더 빨리 가겠죠. 이동 시간이 감소할 테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페이지가 이만해. 그럼 이렇게 가면은 실제 프로세스에 필요한 내용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페이지가 크다 보니까 쓸데없는 내용까지 같이 가는데, 이거는 필요한 내용만 가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고요. 다만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중간에 페이지 맵 테이블에도 기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맵 테이블 크기가 커지고,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매핑 속도도 늦어지겠죠. 그리고 또 페이지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잘게 자주 가져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한꺼번에 툭 가져오면은 여기서 꺼냈으면 되겠지만, 이거는 잘게 매번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 접근 횟수가 많아져 가지고, 여기 가상기억 장치에 요청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입출력 시간이 증가해서 효율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다만 잘게 자르다 보니까 주기억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는 늘 수 있습니다. 늘어날 겁니다.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잘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페이지 크기가 클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클 경우 이번엔 커. 금지. 자, 일단 첫 번째, 큼직하게 가니까요, 페이지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페이지 맵 테이블도 기록할 정보가 몇 개 없겠죠. 작아지고 매핑 속도도 빨라집니다. 몇 개 없으니까 데이터가. 그리고 큼직하게 가니까 접근 횟수, 가상기억 장치, 여기 부조기억 장치에서 디스크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속도가 향상되겠죠. 다만 큼직하게 가다 보니까 단편화는 증가할 거고요. 각각의 페이지가 크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도 더 걸릴 거고, 그리고 역시 페이지가 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필요한 내용 아닌 것도 같이 넘어가게 되죠. 불필요한 것도 같이 들어가고. 역시 여러분 큼직하게 하니까 프로그램 몇 개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이런 일장일단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뭐 상황에 따라서 크기를 어떻게 정할지 잘 정해야겠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될 게 로컬리티, 지역성, 국부성, 구역성, 국소성, 다 같은 말인데요. 로컬리티 특징은 뭐냐면요, 개념은
프로세스가 주기억 장치를 참조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주기억 장치가 있으면요, 이렇게 주기억 장치, CPU가 이제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이제 막 갖다 쓰잖아요. 그때 특정 페이지만 계속 갖다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있는 페이지, 여기 있는 영역만 계속 CPU가 계속 여기 있는 영역만 작업하는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워킹셋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기반한 거고요. 뭐 가상기억 장치와 캐시 메모리 또 이론적 근거라고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든 어떤 특정 지점만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그걸 로컬리티라고 합니다. 데닝 교수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시간구역성, 템포럴 로컬리티, 공간구역성, 스파셜 로컬리티, 두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구역성. 못하네요. 입중이 아닌데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요. 근데 어떤 특정 페이지, 특정 공간, 특정 영역을 어떤 기간 동안에 요 특정 페이지, 특정 영역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시간구역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 시간대에는, 아니면 요거 할 때에는 어떤 페이지만 계속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구역성이 주로 발생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루프, 반복문, 스택 쓸 때, 부 프로그램, 뭐 함수 같은 거 쓸 때, 뭐 카운팅, 집계, 이런 변수 등에 쓸 때 되게 시간구역성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공간구역성은요, 어떤 특정 위치의 페이지만 집중적으로 액세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쓰여. 그러면은 이 근처에 있는 것들도 주로 같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처의 페이지를 계속 쓴다. CPU가. 그런 현상이에요. 공간구역성은. 근처에 있는 것들을 쓴다. 그래서 뭐 배열, 순차적 코드, 프로그램을 작성 변수, 이런 것들을 쓸 때 공간구역성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워킹셋. 자, 워킹셋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까 봤던 로컬리티라던가 로컬리티와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 일정 시간이라던가 어쨌든 자주 쓰이는 페이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자주 쓰이는 페이지.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주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특정 페이지, 특정 내용이 CPU에 의해서 계속 쓰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 집합을 워킹셋이라고 합니다. 워킹셋. 데닝, 로컬리티의 특징을 이용했다. 그래서 워킹셋이 주기억 장치에 있으면 뭐가 좋겠어요?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지 않겠죠. 페이지 부재가. 왜냐하면은 자주 쓰이는 것을 갖다 놓으면은 우리 즐겨찾기처럼, 우리 웹브라우저 할 때 즐겨찾기 아시죠? 예를 들어 내가 매번 들어가는 웹사이트가 있어. 뭐 우리 학교 웹사이트, 네이버, 뭐 웹툰 몇 개 있겠죠? 그거를 즐겨찾기 해놓으면은 금방 즐겨찾기 버튼 눌러가지고 슉슉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매번 뭐 그 주소창에 URL을 친다거나, 아니면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대리임대 검색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려요. 귀찮고요. 이 워킹셋은 그래서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즐겨찾기. 그래서 워킹셋을 주기억 장치에 놓으면요, 페이지 부재, 교체 이런 현상이 감소돼요. 굳이 디스크, 가상기억 장치에 페이지를 요청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자주 쓰이는 것들을 미리 갖다 놓으니까 이쪽에 갈 일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줄겠죠. 물론 최소한의 워킹셋만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밑에도 나오지만은 워킹셋이라는 것 자체가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기억 장치에 이만큼의 워킹셋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좀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작업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하면 좋고요. 요 내용이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워킹셋을 감소시키면 교재 이렇게 교재 나온 거 그대로 쓴 건데, 워킹셋 감소시키면 페이지 공간 작게 차지해서 스래싱이 감소된다. 워킹셋이 많을수록 스래싱이라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페이지 교체 시간이 많아져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디스크에 접근하는 횟수가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워킹셋이 있으면 스래싱이 줄겠죠. 워킹셋을 감소시키면 스래싱이 감소된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료를 찾아봐도, 책을 찾아봐도 안 나오네요. 이건 패스. 자, 워킹셋 설정 시간 간격을 윈도우라고 하는데요. 설정 시간 간격을 증가하면은, 설정 시간을 예를 들어 워킹셋을 10분 유지해라 라면은 계속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가 쌓이면서 워킹셋의 크기가 커지는데요. 윈도우가, 즉 설정 시간을 적게 잡으면은, 설정 시간 1분, 그러면 1분 동안 매번 워킹셋이 갱신되는 겁니다. 그럼 1분 동안 참조되는 페이지를 모은 게 워킹셋이 요만큼이고, 10분 동안 자주 참조되는 페이지를 모아놓은 워킹셋이 이만큼 더 크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페이지 부재 빈도 방식은 뭐냐? 페이지 부재가 일어나는 횟수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프레임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페이지 부재율을,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가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페이지 폴트가 이제 아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가상기억장치고, 뭐 디스크죠? 여기가 이제 주기억장치, 뭐 램. 자,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이쪽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기 요청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땡겨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쵸?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바로 갖다 쓰면 되는데, 데이터가 없어. 그럼 이제 요청해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여기에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없어서 디스크의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오는 것을 페이지 부재라고 하죠. 페이지 부재. 주기억장치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CPU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히트라고 하고요. 히트. 없으면은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디스크의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부재가 많이 있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주기억장치 내 페이지 프레임 수,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를 늘려주면 됩니다. 페이지 부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면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사이즈를 더 크게 해놓는 거예요. 이만큼이랑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페이지가 10개 들어가고 여기는 페이지가 3개 들어가. 그러면 10개니까 CPU가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필요로 한 데이터가 있을 확률이 더 크겠죠. 3개면은 CPU가 필요로 한 데이터가 없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서 디스크의 데이터를 요청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이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페이지 프레임이 많으면은 다른 프로세스 들어갈 영역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프레임의 크기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이지 프레임의 페이지 폴트, 페이지 부재율이 상한선을 넘으면 페이지 프레임을 많이 할당하고, 페이지 폴트가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럼 뭐 페이지 프레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거는. 그럼 페이지 프레임을 좀 회수하는 겁니다.
요게 페이지 부재 빈도 방식, PFF 페이지 폴트 프리퀀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프리페이징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모든 페이지를 한꺼번에 페이지 프레임이 적지 않은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폴트를 아예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필요한 페이지를 전부 다 주기억 장치에 다 옮겨버려요. 페이지 폴트가 일어나지 않겠죠. 대신 사용되지 않을 페이지가 많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스레싱입니다. 처리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아지는 현상. 이건 페이지 폴트 하면서 얘기를 계속 들었던 거죠. 주기억 장치. 자, 디스크가 있고 주기억 장치 램이 있습니다. 요만큼이 페이지 VRM이라고 치죠. 요만큼을.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없으면 가져와야 되잖아. CPU가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해. 야, 이런 데이터 있니? 근데 없어, 그런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요청해서 가져오죠. 근데 이게 요청해서 가져오는 횟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정작 지금 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CPU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가 되고 그것을 스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서가 교체되거나, 사실 프로세서가 또 여러 개 있으면은 페이지 교체도 더 많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은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프레임을 같이 쓸 테고 필요한 데이터가 서로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원은 한정적이고 필요한 데이터를 더 많이 요청을 하겠죠. 프로세서가 하나면은 얘한테 필요한 데이터 페이지 프레임에 넣는 거 일도 아닌데, 프로세서가 여러 개면은 필요한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데 페이지 프레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페이지 부재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프로세스의 수,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의 수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CPU, 프로세스가 한 이 정도 있을 때는 CPU를 못 누르게, 야 내일도 해줘 하니까 CPU가 뭐 워낙 얘네 3명 일을 해주니까 바쁘게 움직여요. 이용률이 증가해요. 근데 프로세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만큼 늘어났어. 그럼 그 순간부터 얘 교체, 실제로 얘네 각 프로세스 일을 해주는 것보다 얘 쓰다가 일로 교체하고 또 일로 교체하고 이 시간이 더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성능이 저하되고 오히려 CPU 이용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 자, 요 그림 잘 기억하시고요. 자, 가상기억 장치 기타 관리사항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